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이방 이렇게 된 거 둔촌주공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둔촌주공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기사를 봤습니다.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둔촌주공을 위해서 정부가 연끌했다. 둔촌주공을 구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부 정책을 새로 바꿨다. 둔촌주공이 1400채가 미계약이 났다. 둔촌주공이 계약률이 기대 이하다. 70% 미만이다. 여러분 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둔촌주공 계약률 깜깜이 논란, 단지별 계약률 공개해야, 둔촌주공 초유의 미달, 무순이 줍줍 삼아라, 선방일까 아닐까, 둔촌주공 계약률에 관심 집중, 둔촌주공 일반 분양 계약률 70%에 그쳐, 건설사들 올 분양 계획 재검토.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 의견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둔촌주공은 별 걱정 없이 분양을 받아도 되는 단지입니다. 둔촌주공은 편하게 사셔도 되는 단지예요.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013년도에 미분양 단지 및 신규 분양 단지인데요. 대충 볼까요? 힐스테이트 백년산 4차, DMC 파크뷰자이, 아현역 푸르지오, 용산 푸르지오 서밋, 레미안 용산, 고덕숲 아이파크, 인왕산 2차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화랑대, 강남 더샵 포레스트, 평창 롯데 캐슬 로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마곡지구 있죠, 여러분? 미분양. 광교 있죠? 미분양. 위례 있죠? 미분양. 그리고 경희궁자이 미분양, 고레일 있죠? 미분양, 레미안 대치 팰리스 미분양. 다 미분양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집을 살 때 가격이 합리적이다 아니다를 평가할 때 내가 안 하고 남에 의존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사면은 괜찮은 가격이 되는 거고 저평가가 되는 거고 남들이 아무도 안 사면 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맞는 얘기기도 하죠. 왜냐면 대중이 가격을 만들어 가니까요. 그 말이 틀렸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과거와 비교만 해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지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둔촌주공은 아까 미분양 났던 단지들보다 더 좋아요. 일단 세대수가 12,000세대예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특정 단지의 계약률이 도대체 기사를 몇 개를 뽑아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당 계약률? 여러분 솔직히 정당 계약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분도 많지 않으세요? 원래 일반인이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참 특이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둔촌주공이 분양이 안 됐으니까 다음 단지들이 분양을 제대로 안 할 거다? 아니요, 여러분. 이거 천만의 말씀이고요. 다른 건설사들 있잖아요. 분양 계약 옛날부터 재검토하고 있었어요. 오래됐습니다. 언제부터 재검토하기 시작했냐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2년도 초반부터 했어요. 둔촌주공이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원래 재검토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설사가 돈이 남아 넘쳐서 사업을 막 하는 줄 아시는데 전 들으면 기절할 뻔했어요.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메이커를 가진 건설사는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전문가가 많이 있고 치밀하게 계산을 합니다. 걔네야말로 미래를 내다봐야만 하는 곳이에요. 미래를 내다본 게 아니라 좀 운이 좋은 덕분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건설사 중에서 메이저로 올라온 곳 많지 않아요? 제가 그 건설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사실 이거는 그 벌떼 입찰이라고 공공택지 입찰법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호방건설 어때요? 제 옛날에 알던 호방건설 이렇지 않아요. 중흥건설 어떠세요? 풍경채 이런 거. 한양건설. 옛날이랑 네임 밸류가 다르죠. 왜 이럴까요? 맞아요. 부동산 상승장을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좋은 분양을 한 게 아니라 상승장에 분양을 했기 때문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하락장으로 돌아서면 온갖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변해요. 부동산 사이클은 모든 게 맞물려 있거든요. 여러분, 레미안 대치 팰리스가 미분양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데요. 임직원한테 떠밀었어요, 그때. 어쩔 수 없이. 레미안 대치 팰리스 가면 유명하거든요. 그때 받으신 분들은 완전 땡 잡았죠. 레미안 대치 팰리스 지금 만약에 옛날 분양가로 준다면 사고 싶은 사람 굉장히 많을걸요? 경희궁 자이는 어때요? 그렇게 그쪽이 그 북쪽의 중앙이 그렇게 뜨기 전에 얘기잖아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미분양이었거든요. 여긴 어떠세요? 마곡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양이 정말 널리고 또 널렸었고요. 대한민국 전체가 유령도시가 된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기 신도시랑 그리고 이제 보금자리 주택 있죠. 이명박 정권. 보금자리 주택이랑 이기 신도시가 합쳐서 몇 채를 공급한지 혹시 아시나요? 80만 호예요. 80만 호인데 그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한강 신도시 그리고 동탄 신도시가 들어가 있거든요. 한강 신도시랑 동탄 신도시는요. 여러분이 네이버에 역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유령도시 된다, 다마 신도시 된다, 저기 집 전부 다 빈다, 저기 나중에 2억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넘쳐났었어요. 나중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물론 거기가 지금 어렵지만
그건 그거고 옛날 분양가에 비하면 여전히 비싼 게 맞습니다. 세종 신도시도 완전히 유령도시가 된다고 했었고요. 한국 은근히 건설사가 생각을 많이 하고 분양을 해요. 이 한 텀을 따져가지고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고 많은 분들이 제가 같이 공부하다 보면 까먹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아파트는 소비재예요. 낡아서 못 쓰게 됩니다. 재건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3, 40년 된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지 하필 저번에 대선을 하면서 대선 후보자님들이 다 밝혔어요. 엄청 많아요.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광명시 하안동, 그리고 양천구의 목동, 신정동, 신월동, 그리고 서초구, 강남구, 뭐 강동구에도 남아 있고요. 송파구에도 수두룩하고요. 강서구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 신호지 싹 다 잡아야겠죠. 분당, 삼본, 평촌, 중동, 일산 아주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넘쳐납니다. 그것도 아파트 대밀집 지역이에요. 얘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얘네 다 부셔야 되거든요. 부실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서울에 지금 신통기획, 모아주택타운, 재개발지구 어떻게 할 건데요? 전부 다 부셔야 돼요. 개발하려면. 그럼 이분들 이주 수요랑 이분들 거주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집은 원래 여러분 좀 남아 넘쳐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진 않잖아요. 이 상황에서 둔촌주공이 또 분양을 하는데 여러분 둔촌주공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요. 둔촌주공이 쫄딱 망하면 개인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에요. 솔직히. 저는 시장을 그렇게까지 보고 플레이하는 사람이거든요. 저야말로 둔촌주공이 쪽박을 차면 좋은 사람인데 제가 차마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것 뿐이고요. 둔촌주공은 지금 이 악성 미분양이 아니라 준공시까지 미분양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전에 다 정리가 될 구조예요. 이전에 여러분 규제 완화를 뭐라고 하시기 전에 규제를 잘못한 거잖아요. 전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규제를 30번 가까이 했잖아요. 그때마다 규제하니까 더 오른다. 규제하지 마라. 규제 때문에 올랐다. 규제가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와서 규제를 푸니까 이제 또 규제를 푼다고 뭐라 하잖아요. 규제를 해도 오르고 규제를 풀어도 오르나. 그럼 부동산이 무적이 되는 거죠. 규제를 풀면은 차라리 이게 부작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장은 집이 필요한 사람이 사고 빌릴 사람이 빌리고 빌려줄 사람이 빌려주면 땡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공급이 되면 가격은 올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특정 잔지를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은 이게 앞으로 주택 공급이 원활히 될까요? 둔촌주공 망하면 공급은 더 안 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는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게 둔촌주공 망하면 당연히 공급 안 하거든요. 지금 원밸리도 문제고 방배동에도 지금 건축비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정비구역은 시공사 구하는 게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30년 차 들어선 아파트들 재정비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뭐 저기 안전진단 통과시켜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 시작 단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공급이 없어지면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둔촌주공이 망하고 앞으로 공급을 안 하면 둔촌주공이 망했으니까 몇몇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막 폭락을 해서 누구나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의아한데 절대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주택 경기를 꼬꾸라뜨리면 뭐 건설사가 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은 스톱이에요. 돈이 안 되는데 지을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국가는 돈이 안 돼도 막 짓는 줄 아시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큰 오해. 국가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다 그러니까 막 거품을 무시던데 국가 LH랑 SH 있잖아요, 여러분. 집 장사 제대로 하는 기관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LH, SH가 적자 낸다고 뭐라고 하시잖아요. 걔네 그 재산이랑 근데 그 백업 있잖아요. 전부 다 미분양 주택 사들인 거에서 벌어들였어요. 왜? 반값에 사거든요. 반값은 아니어도 60, 70% 헐값에 사와요. 요번에도 미분양 주택 그냥 사올 리가 없어요. 건설사가 어쩔 수 없이 넘기는 도매가에 사올 겁니다. 그냥 플레이하는 게 아닌데 그게 다 회복이 돼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거든요. 예전에 미분양이 몇 채까지 갔었죠? 16만 5,599원가까지 갔었잖아요. 그거 싹 다 해결되면서 그 안에 껴들었던 게 LH, SH예요. 걔네 지금 자산을 보세요. 엄청 불었거든요. 그럼 둔촌주공을 깔 게 아니라 밀어달라는 건 아니지만 분양받을 분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 자체가 앞으로 한국에 특히 서울에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걸 왜 모르실까요? 그리고 악영향을 미치면 공급은 더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더 안 되면 가격은 안정되기 어려워요. 지금 안정됐다고 쭉 안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시장은 이상한 시장이고 지금 이 내수 경기가 버티기가 되게 어려운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앞으로 공급을 쭉쭉 해서 확실히 잡는 게 낫지. 왜 둔촌주공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역시나 그냥 단순히 컨텐츠인 거죠.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되니까. 또 둔촌주공은 상징성이 높죠. 송파를 봤을 때 강동구긴 하지만 헬리오시티와 또 비교가 되고 있고 헬리오시티를 필두로 잠실에 또 시세가 있고 그리고 올림픽타운 또 시세가 있기 때문에 둔촌주공을 많이 모니터링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둔촌주공에 정작 이 계약을 넣은 분이나 청약을 넣은 분들이나 둔촌주공 근처에 있는 분들은 이게 별 무리 없이 다 팔릴 걸 지금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다 안 팔린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미분양 단지 있죠. 레미안 대치팰리스나 마곡이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높아요. 나중엔 다 팔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 팔리고 나서 공급이 부족하면은 당연히 가격이 더 올라가잖아요. 전 그래서 둔촌주공을 뭐 밀어라 응원해라 이런 건 절대 아닌데 좀 너무 도를 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둔촌주공이 지금 망해가고 있지 않아요. 전 디펜할 이유도 없고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냥 두면 되는 단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영상을 보신 둔촌주공의 어떤 뭐 수분양자인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좀 얘기하고 싶고요. 판단은 어차피 본인들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둔촌주공 같은 입지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가 장기적 악성 미분양이 된 적이 아직 없어요. 서울에 아직 없어요, 여러분. 없다니까요. 그럼 크게 걱정할 게 없이 약간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해주고 망했다, 뭐가 안 좋다, 안 좋다 얘기만 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